작년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역대 최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주호영 부의장님, 동료 선배 여러분, 서울 성북을 김남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 가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사정을 호소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락하여 소상공인들은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계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으로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인데 저희 민주당의 경기 부양 정책인 민생 회복 지원금 정책이 아니라면 적어도 정부의 재정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민생 위기 상황을 외면하고 이런 내수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는 정책을 외면한 채 팔짱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PPT 이쪽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총리님, 작년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보여주셨네요. 98만 개. 알고 있었습니까? 예, 지금은 한 100만 개가 좀 넘고요. 그 역대 최대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대신에 한 130만 개 정도의 새로운 소상공인들이 다시 생기는 지금 그런 순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만일 폐업을 하게 되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그동안 이제 빚을 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원리금을 다 상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PPT 3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폐점을 하려고 해도 그런 폐점 비용 또 대출을 한꺼번에 갚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폐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재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대책을 계속 지금 보완해 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로 그런 폐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비용을 직접 재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도 같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업이 이렇게 역대 최대이고 또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자영업자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런 자영업자들을 겨냥을 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이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매출을 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특징적인 거 하나 명확히 한번. 특징적인 거는 우선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금융 부담, 그 고금리에 따른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높은 금리의 그런 그 빚을 쓴 거를 전환시켜준다든지 네, 총리님 잠깐만. 그런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결국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 여러 가지 그 폐업에 관련된 비용도 같이 들이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컨설팅 같은 거를 해드리는 그런 비용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그 코스트 면에서 비싼 그런 것들을 보이는 뭐 전기요금 이런 그 3종 세트에 대한 걸 하고 있고요. 우선 또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총리님, 제가 물어본 거는 그게 아니고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 아니라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한 게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건 다 부담을 낮춰주는 정책이잖아요. 부담을 뭐 낮추고, 전기료를 낮추고 뭐 이런 부담을 낮추고 부담을 늦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이런 한 게 매출을 있네. 늘리는 거는 예를 들면 온누리 상품권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완화시키고 동행 축제 같은 거를 하고 또 그 전통 시장 편의를 위해 이런 그 아케이드나 주차장 건립을 해가지고 저 소비자들이 전통 시장에 더 잘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배송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또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그거 그런 잊지 마시고. 플랫폼에 입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총리님 읽지 마시고 아니 제가 그런 찔끔찔끔한 정책으로 얼마나 경기 부양이 되겠어요? 그건 좀 무책임한 대책 아닙니까? 찔끔찔끔한 정책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총리님 답변한 걸 계속 보면 뭐냐면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조만간 중소상공인이나 가게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소위 낙수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쓰고 법인세 감세 정책을 쓰고 이런 정책들을 추진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성공했으니까 중요한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벌었어요. 근데 국내에는 투자하지 않고 대부분 다 해외에다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내부 유보들을 쌓았지 그거를 내수 경제 활성화에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결국 대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썼는데 낙수 효과는 없었고 결국 그 대기업들의 내부 유머만 많이 쌓아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한 반성으로 이명박 정부 말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중소기업과 협력이라든가 내수 살리게 나서달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출이 좋아지면 조만간 내수도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은 예전에 한번 썼던 정책들이고 다 성공하지 못했던 정책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막연하게 수출이 잘 되니까 조만간 나아질 거라는 것들은 심한 고문에 불과한 것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다, 이런 비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 코로나 유행 사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엔비디아의 실적,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 등등과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투자 쪽으로 고민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유튜브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부자들이 봤을 땐 이슈가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와 돈의 흐름을 관심 있게 쳐다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되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많은 종목이 아니라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한미반도체 딱 한 종목만을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 때 팔아야 할지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월에 문자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 3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크게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과열된 AI 이슈와 함께 채권 가격과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휘청거리고 있는데요. 이제 하락장의 초입으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이 더 심해지면 일반 개인들은 결국 더욱더 시장을 외면하고 가장 싼 가격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손절하기 마련일 텐데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때야말로 좋은 주식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즉, 좋은 주식이 시장 상황 영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떨어질 때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박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하락장에서의 보물, 추후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걸로 수익을 내보라고 이렇게 조언해 줄 수도 있으시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위쪽 상단에 제 번호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2088-3948 개인 번호인데요. 지난번처럼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010-2088-3948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